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 25분 단위로 좀 끊어줘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요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가상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광에 있어서의 진정성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많이 일치가 돼요. 비슷한 개념으로 엮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실과 대립되는 가상의 공간, 뭐예요? 우리 일상과 대립되는 공간. 근데 우리 일상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것이 어디예요? 관광지가 되는 것이고, 실제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대립되는 공간. 자, 내가 사는 삶과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사는 세상은 아니야. 실제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는 아닌 세상. 내가 진짜라고 느끼지만 진짜는 아니야. 내가 현지인처럼 커피 마시고 현지인처럼 하지만 난 현지인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관광객일 뿐이에요. 자, 기존의 현실 세계와는 단절된다. 기존의 나의 일상과는 단절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듯한 이야기. 이야기가 진짜 같지만 진짜는 아니고, 진짜 같은 영상이지만 진짜도 아니야. 근데 진짜 같아야 돼. 굉장히 애매한 관계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데에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거기 사람들하고도 사회적 관계가 돼요. 며칠 그 바에나, 그러니까 커피 파는데 바 있죠. 유럽이나 이런데 바 가갖고 커피 마시다 보면은 또 말 터요. 언어만 되면 말 트고 얘기하다 한 일주일 머물러 봐요. 매일 가봐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면서 얘기가, 사회적 관계가 나름 형성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진짜 내가 그 사회에서 살면서 형성이 되는 진짜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또 느끼는 것이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내가 관광을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진짜 같은 행위 자체가 원래는 진짜가 아닌 거야. 근데 이거는 게임을 했을 때 가상현실 게임하고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조너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 가상현실로 다 귀결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데,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너무 디테일한 면을 갖고 공격을 한 것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연결되는 면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옥토퍼스 가든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 제가 옛날에 제 수업 들었을 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옥토퍼스 가든 프로젝트라는 거는 VR 가상현실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게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물속을 여행하게 하는데, 한 팀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시간적 제약도 없어요. 다 하게 하고 정말 그거 할 거 없으면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은 어떠한 행동이나 무슨 행동을 하고 여기서 무슨 미션을 하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측하지만 어디서 더 재미를 어디서 더 현기증을 안 느끼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당연히 미션이 있는 팀이 현기증도 안 느끼고 지루함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한 자유를 다 주어 버렸을 때 어떠냐? 지루함을 느껴요. 그리고 현기증도 더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오케이, 그거는 안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아무런 미션 없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그 물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어떠한 한정된 지역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넓은 지역 중에서 꼭 모이는 지역이 되어 있고, 그 한정된 지역에 머무르면서 뭘 하냐면은 뭐 비슷하게 무엇인가를 관찰을 한다든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행동을 할 줄 알았더니만 인간들이 그 넓은 맵 중에서 어느 한 공간에 모여서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옥토퍼스 가든 프로젝트를 했던 팀에서 어떠한 그 결론을 내리냐면, 사회문화적 행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아주 자유로운 지역이면 자유로움을 100%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미션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집중하고 재미와 의미를 찾는 거, 그러한 것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경계증을 느끼고 재미없고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도 특정한 지역 내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 넓은 맵에서 자유롭게 다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형성된 어떠한 그러한 모습만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사회문화적 행동 방식, 우리 몸에 젖어 있고 또한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런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행동 방식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의 개념에 리미널리티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임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임계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완전히 관광 활동을 했을 때 새로운 것만 보는 그러한 모험적인 모습만 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굉장히 내 현실과 좀 다른 걸 원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요. 그걸 임계성이라 했죠.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한테 익숙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나한테 새로워야 돼. 그 중간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사회문화적 행동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회문화적 행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이나 아니면 어떠한 여행을 통한 그런 걸 때 내가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하고 싶지만 결국은 일상의 범위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싫었던 거는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컴퓨터와 사회로서 이거를 더욱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는 거는 지금 21세기에는 굉장히 파퓰러한 문화죠. 아주 이제 메인이 되는 뭐 테크노 문화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사회를 뭐 관리하는 도구라고 벨은 얘기했지만 이게 1981년 컴퓨터가 완전히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한테 막 보급되기 전 상황. 근데 지금 어떻게 예상을 했어요? 벨이 대중사회를 관리하는 도구가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죠. 컴퓨터의 사소한 용도로의 이용이 활발해져요. 그게 전 스마트폰이에요. 컴퓨터라는 건 처음에 나왔을 때 군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나 이런 쪽에 위주로 개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는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용도는 사소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소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거 컴퓨터 용도 중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채팅, 사람들하고의 채팅, 그리고 또 뭐 많이 사용하죠? 게임이에요. 실제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것으로 게임이 관련된 거, 영상을 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그거죠. 그러니까 다 놀이에 거의 90%를 사용한다 그래요. 놀이에.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뭐 찾아보기도 하지만 주로 지식적 측면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쓰는 게 대략 90%예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인지 게임기인지 잘 모른다는 거야. 사진도 물론 찍죠. 근데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유튜브 영상 보는 거하고 게임이 거의 90%는 차지한다 그래요.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사소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 사소한 게 다 뭐로 사용하냐면 놀이로 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놀이. 영상을 보는 거, 게임을 하는 거, 뭐 아니면 웹서핑을 하는 거. 이러한 놀이, 생산적 활동보다는 거의 놀이의 활동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무슨 얘기냐면은 궁극적으로 놀이의 단계까지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은. 왜냐면 그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을지 자발적이고 무엇인가 내가 창의력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타나고 컴퓨터라는 게 사소한 용도지만 놀이의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 지금 컴퓨터의 사용 트렌드는 다 놀이 트렌드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컴퓨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과거에 예를 들자면 닌텐도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게임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죠. 모바일 폰으로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 게임에 즐기게 되고 빠지게 되는데 컴퓨터 게임은 하나의 놀이죠. 아주 강력한 놀이에요. 현대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놀이 수단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 우리 놀이, 관광에서 말하는 쭉 온갖 그 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놀이라는 것이 왜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변했고 이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냐.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인가 6학년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 미래 유망 직종 중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프로게이머가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내가 6학년 때 보고서를 못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사에 어린이 신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미래의 유망 직종 컴퓨터 프로 게이머,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게임 가르쳐주는 선생.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뭐예요? 게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이 변했죠. 예. 이 컴퓨터라는 것 자체, 게임이라는 게 이제는 인간이 뛰어놀 수 없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놀이가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둑 있죠, 바둑. 바둑도 노는 거예요. 놀이에요. 바둑이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그냥 검은 돌하고 흰 돌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지. 근데 바둑 어때요? 예, 프로 바둑이 있고 막 있잖아요. 야구, 축구 다 노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근데 프로 선수가 등장하고 뭐가 나오죠? 예, 그걸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고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게임단이 창단이 됐죠. 굉장히 굉장히 큰 혁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친밀성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예, 친밀성이에요. 내 삶과 아주 뛰어놀 수 없는 관계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 놀이 자체는. 그리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죠. 이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나하고 사이버상의 그 캐릭터하고 분간을 못해요. 그쵸? 분간을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이 게임 중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 여가 활동을 넘어선 사회적 활동을 창조하기도 하죠. 예,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게이머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게임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개인의 여가 활동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특히 남자들끼리는 게임 못하면은 야야 쟤 빼고 가, 쟤 너무 못해 막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또래 문화에 낄 수가 없다라든지, 예, 하나의 사회적 활동을 창조하게 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매니아층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강력한 지배적인 여가 문화라고 컴퓨터 게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결국 트렌드 자체가 컴퓨터 게임이 지배적 여가 문화다. 그러면 컴퓨터 게임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게 지배적 여가 문화가 됐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컴퓨터 게임의 문화적 특징은 수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행성은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죠.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하는 건데 과거에 몸으로 하던 게임,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것도 다 수행성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 게임은 그거보다 뭐야?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땀도 안 나고 힘들지도 않고 마우스와 손가락만 있으면 가능한 거. 훨씬 더 편한 수행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는 놀이. 그러면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야구를 눈으로 보고 축구를 보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을 칩시다. UEFA컵을 보든지 챔피언스 리그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캐릭터를 조정하고 직접 팀을 조정하자, 매니징하고 뭐야? 보는 놀이가 아니라 직접 하는 놀이. 그리고 그 축구팀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픽이나 이런 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현실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와 비슷한 모습을 변해가죠. 하지만 현실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대리만족과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그 정도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지만 게임상에서는 내 칼 한 방에 500 뭔가 다 주거나, 그러나 게임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예. 대리만족이에요. 그쵸? 대리만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 내가 오래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대리만족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죠? 현질이라 하죠. 현질을 유도시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취감이 느껴져요. 성취감은 뭐예요? 즉각 성취감이 오죠. 레벨업이 된다든지 좋은 무기를 받는다든지, 예. 즉각적 승리에 대한 기쁨을 단 몇 분 만에 맛본다든지. 예.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제가 봤을 때 인간의 뇌한테 주는 자극에서 컴퓨터 게임을 능가할 수 있는 여가는 없어요. 슬프게도. 왜냐면 속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가격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행성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컴퓨터 게임을 능가하는 여가가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예. 오직 재미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 빠르잖아요. 쉽게 해서 축구 한 경기 하는데 90분 경기예요. 90분 경기. 축구 한 경기 만약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한다면 얼마 걸립니까? 10분? 또 안 걸리죠. 10분 정도 걸리나요? 10분이면 충분한 거겠죠. 혹은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더라도 더 짧은 게임들하면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훨씬 더 빠르다.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빠르게 보상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즉각적이에요. 길게 끌어서 보상이 오지 않아요.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수십 년을 공부해도 보상이 언제 올지 막막해.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갖고 보상이 제깍제깍 게임처럼 들어온다면 아마 열심히 할 확률도 높아요. 눈에 보이면은.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하루에 딱 100번 하는 게임처럼 알통이 딱 하나 나오고 몸이 탁탁탁 좋아지고 뭐 하면은 살이 쪽쪽쪽 빠지고 이러면은 즉각적 보상이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그거를 재미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즉각적 보상이 있다 없다 없는 세상이거든. 근데 즉각적 보상이 있죠. 그리고 자극과 반응 기제를 이용한 수행성을 향상한다. 자극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수행, 몸으로 하는 수행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심리도 자극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 감각이죠. 경쟁 심리를 자극을 하고, 그리고 관광에서 말하는 의외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세렌디피티죠. 갑자기 무엇인가 일어나는 거. 자, 제가 앞에서 도시하고 도시에 관련 스몰 비즈니스 설명을 할 때 왜 이제 이런 도시 관광 같은 게 인기가 있냐, 현대 들어서 뭐냐면은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트렌드 자체는 점점 의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대기업 브랜드들이죠. 예측 가능하죠. 서비스, 맛, 디자인 다 안단 말이야. 재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어떠한 뜬 거리에 대기업이 들어가면 안 가느냐 그러면 의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예, 다양성과 의외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을 갔는데 보지 못했던 조그만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봄으로써 의외성과 다양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자, 불확실성에 의한 매력이 또 있죠. 자, 뭐냐 하면은 내가 맨날 이겨. 그냥 아무도 게임 하지 않아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조마조마한 것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게임에서 내가 망했어, 에이씨 리셋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인생은 가상성이 있으니까 안 되죠. 인생 다시 시작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번 생은 뭐 포기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감각과 그리고 그 감지 능력을 속여갖고 그들이 환영을 믿고 인정하게 하는데 컴퓨터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감각과 감지 능력을 실제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가상현실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나는 환영을 믿고 인정하고, 그런데 이 환영이 어때요? 내 현실보다 한참 좋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내가 그거에 대한 쾌락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트렌드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트렌드 수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뒤에 붙인 건데, 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관광에 관련된 거, 경영 트렌드는 앞에서 얘기했었고, 제가 말하는 관광 현상인데, 관광 현상의 트렌드 자체는 결국 뭐냐면 관광은 재미예요.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활동이란 말이야. 그런데 재미와 즐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에서 무엇인가 진정성 있는 것을 찾길 또 원한다라는 게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극대화되면은 그 재미의 끝판왕이 결국 뭐냐면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예요. 오락의 끝판왕은 컴퓨터 게임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자,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재미만 갖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었었죠. 관광이 갖고 있었던 건 하나의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냐?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삶에 대한 어떠한 것을 느꼈다든지, 삶에 대한 걸 고찰을 했다든지, 내가 이 세상을 실제 존재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인생 게임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극적 기전만 작용한다면 관광이라는 트렌드 자체도 결국은 재미는 컴퓨터 게임화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무엇이가 더 필요하게 된다? 앞에서 가상현실에서 말하는 진정성 있는 경험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제가 뭐 트렌드를 저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그냥 한 해석이지만 이런 식이죠. 앞으로 관광에 관련된 거에서도 분명히 액티비티의 중요성이 들어갈 것이다. 혹은 컴퓨터 게임을 봤을 때는 수행성이나 무엇인가를 여행 가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직접 내가 경험해 본다든지, 그리고 그런 데서 성취감이라든지 여행을 하면서 어떠한 내가 이걸 하면서 당장 무엇인가 보상성은 여러 가지예요. 아이템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보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현대 사람들이
좋은 데서 사진을 이렇게 셀피를 찍고 뭐 맛있는 음식, 좋은 호텔 사진을 찍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상성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심리가. 왜 보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냐? 여행을 갔어. 나 이 비싼 데 갔어.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찍음으로써 사람들이 나는 와, 너 쟤 되게 좋겠다, 부럽다, 이러한 감정을 보상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비싼 돈 주고 거기까지 여행을 갔고 비싼 돈 주고 그 음식을 먹고 그 호텔에 묵고 이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장난 아니다, 이런, 너넨 나 부럽지? 솔직해지지 않은 것, 부럽지? 하는 마음을 보상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보상성 중이에요. 아주 큰 개념이에요. 보상성이라는 것 자체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즉각적 보상이라든지.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새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 잘 나오는 거예요.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행, 왜 사진이 잘 나와야 돼? 앞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게임적으로 끌고 오면은 보상성 때문이에요.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 동시에 다 사라져버려. 내 머릿속에 남아. 그냥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진 찍으면 남잖아. 보상이에요. 한마디로. 남들한테. 근데 사진만 찍어서 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 나만의 만족일 것이고,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남들한테 자랑질 하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 자극 반응을 위한 수행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여행을 갔을 때 무엇인가 내가 원했었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행 갔으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수행성이 만약에 즉각 이루어진다면 그 여행지는 엄청 잘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깊은 마음속에서 어떠한 여기 가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로맨스를 경험해보고 싶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행지가 그런 게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러면 미어 터질걸요, 그 여행지 자체는.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가서 정말로 그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무엇인가 나에 대한 걸 하고 싶다. 그러한 수행성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러면은 만족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런 게 있고, 뭐 경쟁 심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재미에서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킨 게, 뭐 경쟁 심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어떠한 호텔 자체나 어떠한 관광지, 특히나 호텔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버려요. 높게 측정하면 이곳에 누가 갈 수 있을 것이냐. 옛날에 이게 한동안 그랬었던 게, 한국 그 강원도 강릉에 시마크 호텔이라고 현대에서 지은 호텔이 있어요. 한때 7, 80만 원 받았어요. 하루 자는데. 미친 거죠. 뭐 미안해요. 예,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미친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돼요. 7, 80만 원 어떻게 받아. 봤는데 그러면 이런 걸로 해갖고 그 당시에 경쟁 심리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나 갔다 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어요. 현대 직원들한테는 뭐 굉장히 싸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초반에 있었거든요. 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갔다 왔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경쟁 심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초등학생 애들을 둔 부모 사이에서는 뭐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가는 게 한 해 필수 코스가 됐대요. 거기에 원더박스라고 있는데 원더박스라는 그 놀이기구 타는 조그만 데가 있어요. 거기 가는 게 하나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생들한테 우리는 어디 언니 넌 갔다 왔니? 막 이런 거 경쟁 심리예요. 여행에 있어갖고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심리가 그대로 작용하고 그대로 극대화 시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트렌드 자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개발하는 업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불확실성에 대한 매력, 세렌디피티라고 그랬었죠. 세렌디피티. 얼마나 불확실하냐, 이 불확실한 거에 대한 매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관광지 자체가 어떻게 돼요? 너무 뻔하고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너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매력이 없어요. 이제 그런 관광지 자체는 그냥 어느 정도 뭐 가격 대비 중요하면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호텔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뻔한 건 다 좋지만 무엇이 꼭 필요하다? 불확실성이나 의외성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부정적 불확실성이나 부정적 의외성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예상치 못했었던 무엇인가. 그러면은 트렌드 자체도 요새는 어때요? 서비스라는 것도 그 갑자기 의외적인 서비스가 등장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지금 호텔 서비스에서도 이제 트렌드로 작용하죠. 요 근본적인 거 내에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상성. 이 가상성의 핵심은 뭐예요? 실제와 또 비슷하지만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상성의 핵심이에요. 실제와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제와 거의 비슷해야 돼. 비슷하지만 진짜 현실은 아니야. 그럼 현실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현실에서 느끼는 어떠한 불편함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의도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아니면 판타지로 갖고 있는 거 이것만 제공해 준다는 거겠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컴퓨터 게임의 문화적 특성을 보시면 이 문화적 특성 자체가 지금 벌써 사람들은 이 극단까지 왔어요. 재미는 극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관광이나 호텔이나 이런 경영학적 트렌드가 아닙니다. 문화사회적 트렌드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아마 이거 다음 PPT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거를 할 예정입니다. 저 뭐죠? 항상 마지막에 하는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에서 봅시다.